안녕하세요. 수잔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원주의 어느 여의사 이야기. 나는 강원도를 사랑한다. 의대 재학 중에 무의촌 진료대로서 찾아갔던 정선인들의 순박한 마음씨가 시초였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녀온 강릉의 경포대와 푸른 바다, 붉은 감들이 익어가는 기와집의 마음을 빼앗기곤 하였다. 그러나 가장 깊은 의미를 심어준 것은 원주였다. 그곳에서 2년간 내과 수련을 받으며 나는 첫 딸을 낳았었다. 원주 기독병원 내에 나 환자와 결핵 환자 치료실이 있어서 내과 수련이인 내가 가끔 외래를 보았었다. 최근에 읽은 책 Return to Korea, 한국에로의 귀향이라고 번역 가능한 플로레스 머레이라는 캐나다인 의사의 땀과 정열이 깃든 곳임을 알게 되어서 더욱 감격이 커졌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닥터 머레이는 케냐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수련을 마친 2년 후 1921년도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그녀는 함흥 지역에서 활발한 의료 봉사를 하며 국내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세웠다. 간호대학 설립 등의 교육 및 의료 봉사를 하던 그녀를 결국 일제에 의해서 1942년에 강제 송환되고 말았다. 해방되기 3년 전의 일이다. 그녀는 1947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6.25 전쟁의 참화를 자신의 몸으로 당하면서 이북에서 내려온 난민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 거제도에 갇혀있던 수많은 포로들을 돌보았다. 이와 의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지키면서 겪은 많은 이야기들이 눈물겹게 기록되어 있다. 다 부서진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고추장과 김칫국을 넘기지 못해서 근처의 미군 부대를 방문하였단다. 도저히 서양식 음식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기에 이것을 알게 된 과거 함흥병원에서의 동력자가 그녀를 찾아왔었단다. 현재 15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는데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아이들에게 먹일 단백질 재료가 없어서 병이 잘 생기니 군인들의 식탁에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주면 잘 끓여서 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을 해달라고. 그 부탁 후에 장교의 알선으로 남은 음식뿐 아니라 복에 남아있던 신선한 재료도 함께 제공해 주어서 몇 달 후 어린이들의 체중이 많이 늘었었단다. 그녀는 또한 부대 안에 버려져 있는 모든 빈 깡통들을 모아달라고 하였다. 자신의 운전사 아저씨 손에 들어가면 빈 깡통들이 멋진 비누각이나 컵 등으로 만들어져서 물자가 귀한 병원 살림에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미군 지휘관 한 명이 씩씩거리고 그녀를 찾아왔다. 한국인의 정서와 문학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에게 그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이다. 글쎄 제가 어느 고아원에 밀가루 7포대를 기증하고서 그 다음날 가보니 창고에 한 포대도 남아있지 않으니 누구인가가 몰래 팔아먹은 것이 아닐까요? 한국인 중에는 도둑이 많다던데. 대답 대신에 그녀는 되물었다. 당신은 밀가루를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나요? 물론 빵으로 오븐에 구워서 먹지요. 한국인 집에는 오븐도 없거니와 빵보다는 국수를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내일 다시 창고에 가보세요. 그 창교가 다시 찾아간 창고에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국수가 가득 차 있었단다. 수년 후 그녀가 원주를 찾아간 이유는 간단했다. 전쟁으로 집과 일터를 잃어버린 한국인들 중에서도 높은 산에 둘러싸인 강원도인들이 절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원주에 내려가자마자 시작한 의료 행위는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외딴 곳을 찾아가서였다. 감염을 두려워하는 이웃으로부터 배척 때문에 외진 곳에 모여 사는 이들은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건강한 가족들까지 감염시키고 있었다.
대부분 더운 남쪽 지방에 많이 파져 있는 나병 환자가 북쪽 지방인 원주에 산재해 있는 이유를 그녀는 나중에서야 알아내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선전을 하자 많은 환자들이 집과 논밭을 팔고서 원주를 찾아왔다가 다시 돌아갈 집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그대로 원주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란다. 그녀는 지씨라는 한국인 직원과 함께 가가호호 나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꼭 한 달분씩만 약을 제공하였다. 많이 주면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빨리 나으려 한꺼번에 다량을 섭취하여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이다. 닥터 머레이가 70살이 될 때까지 헌신하였던 원주 기독병원은 이제 나의 모교 세브란스의 자매학교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6년간 그녀가 헌신적으로 일하여 세웠던 원주 기독병원을 이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갈 때가 온 것 같다. 감사합니다. 좋은 스트레스와 병이 되는 스트레스. 월터 캐논이라는 학자가 어느 여자아이의 위장안을 특수 내시경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침대 위에 누워서 옆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며 편안할 때 소녀의 위장벽은 분홍붓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엄마가 문을 열고 방을 나가는 순간 소녀의 위장벽은 빨갛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엄마와 떨어진다는 불안한 감정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아이나 엄마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캐논 박사의 유명한 싸우거나 도망치는 스트레스 반응 학설이 나오게 된 경우이다. 이유 없이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상기되며 진땀이 나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질려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약 절반가량이 공황장애를 처음 경험했을 때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자주 쉬다 보니 산소가 과도해진 현상으로 심하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기절할 것만 같다. 모든 심장검사나 혈액검사가 정상이고 안정제를 투약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응급실에서 이분들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한다. 공황장애를 한번 경험한 분들 중에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증세가 생길까 봐 외출을 두려워할 때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 나는 동국 여인의 이야기를 해드린다. 옛날에 인간들이 동굴에서 살 때는 엄마가 산이나 들에 나가서 열매를 따다가 아이들에게 먹였죠.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갔겠죠. 만일 도망갈 길이 막혔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 여인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싸움에 필요한 피를 온몸에 보내기 위해 심장은 빨리 뛰고 산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호흡은 빨라지고 뛰거나 싸우려면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피를 많이 보내려고 혈관이 팽창되니 얼굴은 상기되고 땀이 많이 나겠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 안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들이 모두 항진된 상태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비록 사자를 만날 일은 없지만 사자와 같이 힘든 스트레스가 언제라도 우리를 엄습합니다. 집을 잃게 되고 실직을 하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등등. 어느 날 자다 말고 갑자기 대학교에 간 자식이 친구들과 어울려 마약을 쓰지는 않을까 라는 의혹이 생기는 순간 사자를 만난 여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들이 사자와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인간이 연정을 만들어서 사자와 싸울 준비를 하고 튼튼하게 건축을 하여서 사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가공 음식을 만들어서 들판에 나갈 위험을 덜 수가 있었을까요? 즉 스트레스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를 발전시켜온 원동력도 되죠. 연장을 만들고 건축이나 식품 가공을 가능케 한 것은 인간의 두뇌 중 전두엽의 발달 덕분이다. 인간에게도 이 본능이 있다.
그래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불안해진다. 이 불안 증상이 심해지면 우리들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그 중에 한 예가 공황 증세이다. 그래서 인간은 전두엽의 기능 중 하나인 감정 조절을 배우고 스트레스를 가능한 일일 줄을 계획을 세우고 숨쉬기와 근육이완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방법을 고안해내었다. 불안이나 우울 또는 분노 등의 감정을 이완시킬 수 있는 뇌전파 물질을 개발해서 만든 약들이 항우울제나 항정신제들이다. 이것도 전두엽의 기능인 창조성 덕분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안이나 우울은 운동이나 좋은 취미, 좋은 친구, 종교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정도가 심하고 생활에 지장을 줄 때에는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좋은 의사를 만드는 환자. 몇 주 전 LA 타임즈에는 의사들이 약 처방을 하는 습관을 검사 비교하려는 2명의 노숙한 기자들의 사설이 실렸었다. 대체로 환자들은 자신을 진찰하고 돌보는 의사의 처방전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고 약국으로 간다. 외딴 곳에서 개업하는 의사들 자신도 자기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들은 본다. 이 두 기자들은 뉴욕시에 자리 잡은 프로퍼블리카라는 비영리 수사 전문 언론사에서 의사들의 처방 습관을 비교하고 있단다. 많은 의사들은 각 주에서 요구하는 평생 교육 시간을 채워서 공부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2년마다 갱신되는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의사들은 대부분 서로의 처방 경향을 알고 있다. 게다가 이즘에 많이 쓰이는 컴퓨터 기록 차트에는 어느 의사가 어떤 약을 어느 용량으로 주었는지의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철저하게 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이외의 외부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몇 년 전에 유명한 여배우가 입원한 후 그 환자의 치료 내용을 훔쳐본 병원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도 한 예이다. 그러니 어느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무슨 약을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비밀에 속하므로. 그래서 이 기자들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자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정보를 얻었단다. 미국 내 3,200만 명의 노인 및 장애인자들에게 나간 처방이 전국에서 발행된 총 처방전의 4분의 1에 해당되었다. 물론 환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고 각 의사가 어떤 약을 많이 썼는지 또 다른 의사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범죄나 기타 이유로 의사 면허증을 뺏긴 의사들이 버젓이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의사는 너무나 많은 마약 처방을 한 것도 발견되었다. 본인의 의사가 주로 새로 나온 비싼 약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값이 훨씬 싸고 효과는 비슷한 지네릭 제품을 쓰고 있는지도 환자인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해놓았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들이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가 다른 의사들과 큰 차이가 있다면 직접 물어보라고 권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본인과 의사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 진정 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똑똑한 환자의 올바른 진무는 의사를 더욱 유능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게 만든다. 적어도 나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처방전을 받아들인 환자가 실제로 약국에 가서 약품을 사는 확률은 50에서 70%밖에 안 되고 구입한 후에도 실제로 복용하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한다. 만일 의문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약이었다면 나중에라도 의사에게 알려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잘 먹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약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누구나 두렵다. 의대 본과 2학년 때 양약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모든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갑상선이나 관절 조직을 마치 이 물질인 양 항체를 생성해내면 갑상선 기능 저하나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한 것이 우리 몸이다. 그러니 새로운 화학물질인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아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의 장점과 부작용이라는 단점을 이성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성숙한 환자의 태도이다. 약사의 어떤 말, 친구들의 걱정 등은 감정을 격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의심이 간다면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견해를 구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싫어서 가끔은 100%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물질에 유혹하기 쉽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되니까. 4살 정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지컬 사고이다. 어른들은 이런 아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약의 용도와 부작용을 공부한 후에 의사를 도와서 결단을 내리자. 그리고 의사에게 존경을 주고받는 성숙한 환자가 되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 모르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세대. 아버지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애통하고 기도하도록 회개하라 이 세대여. 주의 말씀